자, 오늘은 이제 가야연맹부터 시작해서 삼국 통일하고 그리고 남북국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4쪽입니다. 가야연맹의 성립과 발전. 자, 성립 봅니다. 기원전 1세기경에 철기문화의 보급으로 사회통합이 진전되면서 변환의 소국들이 등장하는데, 자, 기원전 1세기쯤에 이제 철기문화가 이제 남부지방까지 본격적으로 보급이 된다는 뜻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BC 194년에 위만조선이 되면서 어떡하요? 위만은 이미 선진적인 철기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미 그전에도 고전사회에 철은 들어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어때요? 한반도로 따지면 북부지방 중심으로 들어와 있었을 거고, 그 준항이 어떡한다? 배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갔다 그랬잖아. 그럼 뭘 가지고 왔겠어? 철기를 가지고 왔겠지. 그러면서 철기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반도 전역으로 보급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환의 소국들이 등장하는데, 이 소국 간의 통합이 진행되면서 가야연맹이 형성됩니다. 자, 가락국기. 문종 때 지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김양감이라는 사람인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왜?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책 제목만 알고 계신대요. 가락국, 가락. 이게 뭐다? 가야다. 가야의 또 다른 이름이다. 그래서 왼쪽 살에 보면, 왼쪽에 날개에 보면 지도도 중요하지만 문헌에 나타난 가야 명칭 보면 구야, 가라, 가량, 가락, 임나. 이게 다 무슨 뜻이다? 가야란 뜻이다. 그래서 가락국기. 또 뭐? 임나, 일본부설. 그죠? 또 뭐야? 광교토대왕 농비를 보면 임나가라.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게 다 가야란 뜻이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국유사. 충렬왕 때 일현 삼국유사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현은 이제 가락국기를 아마 받겠죠. 그걸 이제 참고로 해서 썼을 가능성이 많죠. 자, 이세기 봅니다. 철기 문화를 토대로 철기, 농업 생산력 중대하고요. 낙동강 하류역의 변한 지역에서 여러 정치 집단을 성장하는데 유민 세력보다 여기는 토착 세력이 좀 강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소백산맥 안쪽은요, 아무래도 외부에서 들어오긴 하겠죠. 외부에서 들어오긴 하겠지만 그 대규모로 들어오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토착 세력의 힘이 상대적으로 컸어요. 그러니까 봐봐요. 고구려는 어때요? 부역의 유민이 뭐가 된 거야? 지배자가 된 거지. 그게 누구야? 주몽이잖아. 백제도 마찬가지 아닌가? 고구려의 유민 누구야? 온조가 뭐가 된 거야? 지배자가 된 거지. 그러니까 주몽도 원래 압록강이 지류인 동가강유역의 토착 세력과 결합해서 나라 세운 거고요. 온조도 뭐야? 한강유역의 토착 세력과 결합해서 나라를 세운 거야. 근데 지배자는 누가 된 거야? 유민 세력이 된 거예요. 근데 소백산맥 안쪽으로는 토착 세력이 힘이 상대적으로 좀 더 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이 아무래도 좀 일러요, 늦어요. 늦다라고 할 수 있는 이게 특징입니다. 3세기 연맹 왕국으로 발전하는데 김의 금관가야 중심이었다. 이게 이제 전기가연맹의 맹주가 되는 거죠. 금관가는 누구다? 김수로 이미 했죠, 그죠? 낙동강 유역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뭐야? 복천동 고분이 대표적입니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고분은 김의 대성동 고분과 복천동 고분 대표적입니다. 고령의 대가에는 뭐라고요? 지산동 고분입니다. 고지. 혹시 고지혈증 있으세요? 고령은 뭐라고요? 지산동 고분입니다. 고지혈증은 별로 안 좋은 건지 아시죠? 그죠? 예. 그래서, 예. 고령은 뭐라고요? 지산동 고분이다. 예. 고지혈증 주로 나이 든 사람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젊은 애가 아니고 뭐야? 나이 드는. 전기가연맹이 아니고 뭐야? 후기가연맹. 보통 한 50대. 그래서, 다시, 자, 말도 안 되는, 예, 방금 생각났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봐봐. 고지혈증은 5세기만 50대 후반, 60대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죠? 5세기 말, 6세기, 그죠? 예, 이렇게 외우셔도 된다는 거지. 고령은 뭐라고요? 지산동 고분. 오늘 하나 외웠어. 그지? 오늘 아빠랑 이따 밤에 통하면서 아빠 고지혈증 있어요? 한번 물어보면서, 고령은 지산동 고분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빠가 당장 끊어. 그러실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경제발달인데 벼농사 등 농경문화와 함께 풍부한 철 생산 바탕으로 해상교통을 이용하여, 자, 중요한 말이죠. 낙랑과 외의 규슈 지방을 연결하는 중개무역 발달한다. 자, 우리 중개무역 하면 대표적으로 위만조선이 생각나죠. 한과 진국 그리고 예 사이에 중개무역이 있다. 이건 위만조선인데 또 중개무역이 누구라고요? 예, 가야연맹 김해 금관가야. 자, 4세기 초 고구려 미천왕에서 한 9년
한 군현은 정확히 말하면 낙랑이죠. 그죠? 그리고 낙랑 밑에 있던 대반까지 멸망하자. 중개무에게 주의한 교육성들 잃고 세력이 약화되고. 하나 더. 두 번째. 4세기 중요. 백제와 신라의 팽창에 밀려 점차 약화된다. 자, 4세기 중요. 백제의 팽창은 누굴까? 근초고관이지. 항상 다른 나라 공부하라 그랬잖아요. 반면에 4세기 중반 이후에 신라의 팽창은 누구야? 뇌물마리간이에요. 그죠? 네. 물론 성격은 약간 달라요. 뇌물마리간은 이제 꼬물꼬물 성장하는 거고. 하지만 낙동강 동쪽이 어때요? 12개 진한 세력을 통합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서 세력이 점점 커지는 거 맞잖아. 그 다음에 백제 근초가 말할 것도 없고. 가야 일부 세력이 어때요? 꿇어서 복속할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약해질 수밖에 없고, 여기 이제 점점 약해지다가 마지막 카운터 펀치. 그러니까 뭐 로킥도 맞고 막 하다가 마지막 카운터 펀치 한 방으로 쓰러지는 경우 많잖아. 기절하는 거지. 그게 뭐라고요? 관개토왕이죠. 신라 내무라고 후원하는 고구려 군대 공격으로, 이때 고구려 군대는 누구라고요? 관개토. 가야 중심 세력이 해체됩니다. 여기 낙동강 어디로? 서쪽 연안으로 완전 축소됩니다. 그리고요, 정기야맹은 결국 해체되고요. 동남부 지역 창원과 김해는 약화되고요. 북부 지역 고령, 합천, 거창, 함양 뭐 이런 데들 다른 지역들 좀 더 상대적으로 북부 지역이 현상 세력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세기 말이 되면 고령지에 출발한 대가야. 자, 시조 알아야 됩니다. 누구라고요? 이진아 씨. 이진아 씨에 대해서는 왼쪽에 날개를 정리해놨어요. 시조는 이진아 씨 왕이고, 그로부터 도설조 왕까지 약 16대 520년 최치원이 지은 서기정전에는 가야산신 정견모주, 가야산신 정견모주라는 분이 가야산신 정견모주가 이제 모주니까 어때요? 아줌마인 거지, 여자인 거지. 그래서 천신 이비가지에게 감흥되어 둘이 사랑해서 뇌질주일과 뇌질청의 두 사람을 낳았대. 아들 둘을 낳은 거야. 뇌질주일은 이진아 왕의 별칭이고, 뇌질청에는 금강국의 시조 수로왕의 별칭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무슨 뜻일까요? 뻥이지. 여기 누가 형이라고 나와? 뇌질주일이 형이라고 그랬잖아. 뇌질청이가 김수로다 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뭐야? 이건 무슨 의미야? 고령의 대가야가 김해 금관가야와 완전 남남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무슨 가야의 전통을, 금관가야의 전통을 어느 정도 말하겠다? 계승하기.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닌가? 봤잖아. 비류 온조 중에서 누가 형이라고 설정해놨어? 비류가 형이라고 설정해놨잖아. 비류가 형이라고. 그러니까 온조는 어때요? 비류 세력은 뭐 해야 되니까? 흡수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때요? 완전히 학계에서는 비류와 온조는 형제라고 보지 않는다니까. 똑같은 겁니다. 둘이 형제는 아닌 거야. 형제가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야연맹의 맹주를 계승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그동안의 전통을 완전 파괴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걸 어때요? 흡수하고 그걸 계승하겠다. 그런 의지를 보여줘야지 아무래도 다른 가야들이 명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통합의 명분이 된다. 이래서 역사가 중요한 거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이걸 이제 우리 조상들은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김해 금강가야 세력을 대가야가 김해 금강가야 세력을 대신할 맹주로 성장했고, 자, 시기 알아야 돼. 5세기 말. 후기 가야연맹이 이렇게 했고, 고령 지산동 고비 대표적이다. 자, 가야연맹에서 나올 때는 시험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역시나 순서겠죠. 두 번째는 뭐라고요? 구별하는 거야. 뭐, 금강가야냐, 대가야냐. 요거 구별하는 겁니다. 요것만 잘하시면 돼요. 자, 시험 문제는 예전에는 뭐가 잘 나왔어? 금강가야가 잘 나왔자면, 최근에는 뭐가 잘 나와? 대가야가 잘 나옵니다.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6세기 초, 대가야는 백제, 신라와 대등하게 대결할 정도로 세력을 키운다. 언제라고요? 이거는 금관가야한테는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대가야. 자, 6세기 초, 자, 대가야는 백제와 신라와 대등하게 대결할 정도 세력을 키우는데, 섬진강의 대사진을 주요 교통로로 활약한다. 다르게 말하면 소백산맥 넘어 전라도 일부 지역까지 영역 확장한다는 겁니다. 써주세요. 무슨 산맥을 넘어가서? 소백산맥 넘어서. 네,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했어요. 전라도 일부 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합니다. 제가 왜 써드릴까요? 자, 보세요. 섬진강 대사진을 주요 교통로로 활용했다는 거. 원래 가야는 낙동강 유역이잖아요. 그죠? 낙동강 동쪽은 뭐라고? 신라 쪽이고, 서쪽이 뭐라고요? 가야 쪽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섬진강의 대사지. 그러니까 섬진강은 어느 쪽으로 흐르는 강이야? 전라도야. 그러니까 우리 노래 화개장터라고 하나?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섬진강 줄기 따라 화개장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섬진강의 대사진을 주요 교통로로 활용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가를 봐봐. 금관가에는 김해 자체가 어때요? 낙동강 연결돼 바로 앞에 바다로 연결돼 있잖아. 그러니까 대외 진출하기가 좋잖아. 중개무역 할 수가 있잖아. 배가 가까이 갈 수 있는. 근데 고령지방 봐봐요. 저기 내륙 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대외 교섭하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대외로 뻗어나가기가.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낙동강 쪽은 막히는 거지. 신라가 팽창하니까.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한다고요, 이제? 섬진강 쪽으로. 이런 식으로 뭐 한다고요? 세력을 키웠다니. 이것도 이미 기출문제 선지로 나왔고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요? 이제는 소백 산맥을 넘어가서 전라도 일부 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당시 어때요? 백제가 어때요? 흑역사에서 헤매고 있을 때니까. 무슨 시대였어? 웅진 시대잖아.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러다가 이제 6세기 501년에 백제 왕이 된 무슨 왕이 나오면서 무령왕이 나오면서 어떻게 돼? 이거 어때요? 다시 어때요? 뺏기게 되는 겁니다. 여기 다시 뺏기게 되니까 삐지겠죠? 삐지니까 얘가 누구랑 이제 손을 잡냐면 신라 법풍왕과 무슨 동맹 맺는다? 결혼동맹. 신라가 외교를 잘하는 겁니다. 신라가 야비하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결혼도 잘하고 배신도 잘하니까. 근데 거꾸로 말하면 뭐야? 이거 어때요? 외교를 잘하는 거예요. 이런 말하면 뭐하지만 개인과 국가는 또 다르지 않나? 개인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만 국가는 어때요? 결과론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예. 성부통을 누가 했어요? 신라가 한 거야. 우리 지키다가 이거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생존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걸 뭐 이런 친구가 있으면 친하기는 힘들겠지만 자, 어쨌거나 섬진강의 대사진을 주요 교통로로 활용한다. 또 중국 남조 제나라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지난주에 송제, 동진이 송제, 양진 이랬던 기억나죠? 그죠? 그 정도로 어때요? 활발하게 활동을 하려고 했고요. 하지만 무령왕에게 밀리면서 전라도 일부 지역을 다시 빼앗기는 거죠. 그래서 신라와 뭐한다? 결혼동맹. 신라와 결혼동맹 체결로 국제적 고립을 탈피 추구한다. 외워야 돼요. 522년이고 대가야의 이묘왕과 신라의 법풍왕입니다. 자, 신라가 결혼동맹했던 사람은 법풍왕 말고 그 전에 백제어라 누가 했어요? 소지. 동성왕은 백제왕이고 신라는 뭐야? 소지, 마리카. 그죠? 소간지, 결혼동맹. 기억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멸망, 김해 금관가야가 신라의 법풍왕에게 멸망하는데, 요 결혼동맹 오래 갈까요? 오래 가지 않을까요? 오래 가지 않게. 예전 결혼 아니잖아. 정략 결혼 어떻게 오래 가겠어? 오래 가지 않다고요? 7년 만에 결국 결혼동맹은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해 금관가야는 결국 법풍왕에게 멸망하고요. 가야의 남부 지역은 신라와 백제에서 분할 점령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가야는 방법이 없잖아. 다시 어디로 가는 거야? 너에게로 또 다시 어디로 가는 거야? 백제로 가는 거야. 안타깝죠. 그래서 백제와 연합군을 형성했던 대가야는 마지막 성왕의 관산성 전투 기억나죠? 성왕이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 군대와 가야 군대하고 외의 도움까지 다 간다 그랬잖아. 다국적군 모아가지고 3만 명 갔다 그랬잖아. 근데 삼국사에 보면 29,600명이 전사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백제와 연합군 형성했던 대가야는 성왕이 관산성 전투에서 패한 후에 위기를 맞았으며 결국 신라 진흥왕에게 병합되고 말았고 거기 한 사람만 더 써두라 그랬지. 요 무렵에 활동했던 대표적인 음악가 누구야? 우륵. 우륵은 어느 나라 사람이다? 대가야. 진흥왕 때 활동한 사람입니다. 대가야인이다 라는 거 익혀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관가야하고 대가야하고 구별할 때 인물로서 구별할 땐 제일 잘 나오는 게 뭡니까? 인물로서 구별할 때 제일 나오는 게 시조입니다. 시조. 그죠? 김수로냐? 이진화 신왕이냐. 그 김수로왕의 부인이 인도에서 왔다고 알려져 있죠. 뭐야? 허황호. 그죠? 예. 거기 우리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 부인께서도 인도 갔다 오셨잖아. 가서 만나고 하셨거든요. 그 인도 사람들. 어쨌거나 그거까지 익혀 두셔야 됩니다. 예. 고분으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뭐로 잘 나온다? 고분으로 잘 나오는 거지 당연히. 고분으로 잘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결혼동맹 맺은 게 누구냐라는 거 그 다음에 우륵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 망했냐도 중요하죠. 법풍왕에게 망한 건 뭐다? 금관가야다. 진흥왕 때 대가야가 멸망했고 이때는 누가 활동했다? 이사부. 신라장군 이사부 기억하셔야 되고 하나 더 대가야가 멸망하기 직전에 대가야 멸망 562년이고 561년에 비화가야, 빗벌가야라고 불리는 비화가야를 정복하고 뭐 세웠어? 창녕비. 그것도 외워두셔야 되고. 얘기했잖아. 순서. 그리고 뭐야? 구분. 그런 거 잘해주시면 됩니다.
왼쪽 날개에 보면 버풍왕 19년 532년에 금관국주 김구해가 왕비와 장남 노종, 둘째 무덕이, 셋째 그 이름도 유명한 누구야? 무역이. 그리고 항복해왔다. 그리고 상등의 지위를 주고 잘 알아야 돼. 뭘 삼지했다고요? 본국을 뭐로 줬다? 시급. 얘기했잖아. 시급. 무력은 조정에서 벼슬이 각간에까지 이르렀다. 이 각간은 최고위 등급 관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96 각간의 남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도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야 건국설화 블라블라블라 읽어보면 쭉 나옵니다. 알이 몇 개 있었다고요? 6개. 시간이 갈수록 알이 점점 많아진다는 게 또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제 하나씩 내려오면 재미없나 봐. 그래서 알이 이제 6개가 때려왔고, 수로라고 했고, 블라블라 됐어요. 그래서 육가야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학계에서는 육가야가 아니라 실제 훨씬 더 많았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많고요. 그다음 가야의 경제와 문화 봅니다. 벼농사가 발달했고요. 농경 문화의 안정적 기반 위에 토기 제작 및 수공업이 번성했고, 병원안식이 발달한 철 생산으로 낙남, 대방, 외등, 중경명 여러분이 얘기하고 문화. 자, 부산의 복천동 구분, 김해 대성동 구분, 그다음에 고려의 지산동 구분, 또 함안의 마리산 구분. 여기서 이제 돌 덧널 무덤이라든가 돌 널 무덤, 돌방 무덤 여러 형태의 무덤이 나타나고요. 고분에서 금동관, 철제가보, 토기 등 유물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외워야 돼. 일본에 전해서 뭐라고요? 세키토기 알아야 되고, 또 우룩, 가야금 12고, 우룩은 대가야 사람인가 얘기해야 되고, 우룩은 가야 사람이잖아. 가야금. 그리고 우룩이 가야금을 연주하던 곳이 어디야? 탄금대. 만국의 한을 슬퍼하면서 노래하던 곳이 탄금대. 가야금을 연주해 탄금대. 그 탄금대는 어때요? 슬픈 동네지, 그지? 임진왜란 때도 신립장군의 결사대라고 말하기 힘들고, 배수의 진을 치고 싸웠잖아. 재승방략체제로 어때요? 철저하게 패배했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나 일본부설 정리해놨는데 읽어만 보세요. 이건 뭐 여러 번 읽을 것도 아니고 제가 한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정리가 될 거고, 오른쪽에 보시면 금관, 요 시험 잘 나오죠. 또 뭐야 이제 철제갑옷, 금관, 철제갑옷,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수레토기, 요런 게 일본의 뭐 세키토기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 자주는 안 나오지만 이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가야는 유물이 중요하니까 요거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세기 말에서 7세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지난 시간에도 6세기 말에서 7세기는 뭐 하는 시기입니까? 통일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우리가 흔히 무슨 형 외교라고 말하죠? 십자형 외교라고 말합니다. 그럼 십자가에 위, 아래가 있고 좌우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세력? 동서 세력과 뭐라고요? 남북 세력이라고 했을 때 동서 세력의 중심은 여기 뭐야? 수나라, 당나라가 되는 거죠. 수나라를 금방 많이 쓰고, 여기 누구라고요? 신라입니다. 여기 누가 있어요? 고구려가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여기 누가 있어? 백제가 있는데, 백제는 원래 누구랑 친하고 외랑 친하고, 고구려는 뭐라고 여기 돌궐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어느 나라가 통일이 돼야 돼요? 중국이 통일이 돼야 됩니다. 중국이 통일이 돼야 됩니다. 중국에 강은 하나가 있다 그랬어요. 이건 그냥 강이고, 이건 뭐야? 하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자, 이쪽 화북 지역이 항상 중국의 중심이었는데, 여기 중심 세력이 도망을 간다 그랬죠. 그게 뭐야? 동진이었던 것이고, 여기서 이제 송제, 양진, 남조가 같지만 그냥 명맥을 유지한 거에 불과합니다. 힘은 이쪽이 훨씬 더 셌고요. 오호가 무려 16개 나라를 세웠고, 그 16개 나라 중에 우리가 외워야 될 나라가 있다고 했죠. 뭐가 있었어요? 일단 뭐야? 나쁜 년, 전현이라는 애가 있었고, 그래서 그 전현을 계승한 아이가 뭐야? 나중에 후연이라는 아이가 있었고, 그 후연이 망할 무렵에 뭐야? 북연이라는 아이도 나와요. 하지만 뭐가 있었어요? 우리게 이제 긍정적인 게도 있겠죠, 그죠? 뭐야? 전진이라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걸 다 통일한 게 누구라 그랬어요? 선비족이 세웠던 뭐야? 북위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게 이제 439년에 통일을 하거든. 이게 몇 세기다? 5세기다. 그러니까 5호 16군 4사 16이니까 몇 세기? 4세기고, 삼국시대는 3이니까 몇 세기? 3세기다.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북위가 이제 나중에 쪼개집니다. 동위, 서위 쪼개지고요. 북제, 북주로 갔다가 이 모든 걸 다 통합하는 게 뭐라고? 바로 수나라가. 이 북조 쪽에서 나온 수나라가 결국
마지막 진나라까지 다 먹게 되면서 중국 전체를 통일하게 됩니다. 이게 외워야 돼. 589년.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된다 그랬어요? 만리장성이 여기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무슨 사상이지? 중화사상인 거고 우리 고구려는 뭐라고요? 천하사관이다 그랬죠. 세계관이 충돌할 수밖에 없고 다른 애들이 전부 다 어때요? 무릎을 꿇었는데 수나라는 거들. 딱 고구려가 무릎을 안 꿇는 거에 대해서 수나라는 짜증이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고구려가 만만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수나라가 뭐 만들었어요? 고구려를 공격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게? 유명한 건데 대운하입니다. 중국은요. 정치적 중심지는 여기가 맞아요. 여전히. 하지만 농사는 어디가 잘 되겠어? 아무래도 따뜻한 남쪽 지방이 생산이 훨씬 더 잘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빨대 꽂아서 어때요? 여기 국조가 중심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빨대 꽂아서 일로 옮겨야 돼요. 근데 중국이 넓잖아요. 그래서 이거 옮길 때 뭘 옮기는 게 좋아요? 배 타고 옮기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고요? 대운하가 필요해요. 근데 요것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대운하를 베이징까지 연결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어디를 공격하려고? 고구려를. 이걸 연결해놔야 돼. 식량이라든가 무기라든가 물자라든가 이런 걸 옮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베이징 당신 탑군이죠.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이거 출발할 때 이게 이제 몇 차 있죠? 4차에 걸친 전쟁이 있다고. 수나라와 누구의 전쟁? 고구려의 전쟁. 자, 수나라와 고구려의 전쟁은요. 1차, 2차, 3차, 4차가 있다고요. 이게 598년이고요. 이게 614년이에요. 이걸 다 외우면 미친 거지. 외우는 거 아니에요? 시험 문제 나오는 건요. 자, 가장 잘 나오는 게 몇 차입니까? 2차가 잘 나오고요. 최근에 선택지로 나오는 건 1차입니다. 그래서 1차와 2차만 알면 돼. 3차, 4차는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외우다 걸리면 혼납니다. 시험 문제는 2차가 나오고 이 대표적인 전쟁을 뭐라고 한다? 살수대첩이라고 하는 거야. 외우기는 정말 좋고요. 수나라가 다 죽었으니까 뭐야? 살수대첩이고 이 살수대첩의 영웅이 있잖아요. 이게 누구예요? 바로 을지문덕이잖아. 자, 을지문덕 형님이 나왔을 때 사료로 또 나올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여수장 우중문씨. 그래서 쓴 게 뭐야? 오원씨라는 거죠. 이 오원시에 보면 어때요? 마지막에 지족, 만족함을 알고 물러가는 게 어떻게 지족, 원운지 뭐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 어떤 세계관도 알 수 있다? 도교적 세계관도. 이미 노제, 도덕경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다. 라는 거 익혀두셔야. 이건 이미 기출문제 나온 거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다 있을 것이고 최근에는 뭐야? 이제 1차. 처음 싸웠을 때, 자,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게 있어. 누가 선제 공격했다? 고구려가 선제 공격했다는 거 아셔야 돼. 고구려 동맹국인 돌고를 수나라가 어때요? 괴롭히니까 고구려가 뭐 했다? 선제 공격했다는 거. 첫 번째 외우셔야 돼. 두 번째는 고구려 혼자 간 게 아니라 누구 데리고 갔다? 말가라 애들 데리고 갔다는 거. 아셔야 돼. 요게 이제 선택지에 나왔을 때 당황할 수밖에 없는 선택지입니다. 그래서 그거 익혀두셔야 됩니다. 자, 일단 요거 먼저 쭉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살수대첩 때 얼마를 동원했다고요? 113만 3,800명이라고 끝자리 3,800명까지 정확하게 기록에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숫자로 나왔으면 뻥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모습을 아주 자세히 묘사해놨어요. 베이징에서 출발하는데요. 113만 3,800명이 전투병이야. 그럼 비전투병도 있잖아요. 전쟁할 때 하면. 보급품 들고 가는 애들 있단 말이야. 얘들이 최소 200만에서 300만. 갔다는 거야. 그러면 당시 고구려 인구가 얼마? 400만. 수나라 인구는 4천만이었다고. 그럼 고구려 인구 400만인데 400만이 쳐들어온 거지, 약. 미치겠지. 어떻게 상세하게 기록했냐면, 베이징에서 이제 앞부대는 어때요? 보통 군대가 더 알잖아. 길 양쪽으로 어때요? 깃발 들고 출발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메인 뒤에 부대는 어떻게 할 거야? 제자리 걸음하는 거지. 근데 어때요? 점심 때 너 밥을 먹는 거야. 그리고 앉아, 쉬어. 그리고 어때요? 또 오후 되면 제자리 걸음하는 거야. 그리고 어때요? 저녁이 됐는데도 아직 출발 못 하겠지. 텐트 치고 자요. 그래서 39박 40일을 그 짓을 해요. 그리고 40일째 되는 날 처음으로 이제 드디어 왼발 그리고 앞으로 나간 거야. 농담 아니고. 그래서 맨 앞에 대열과 맨 뒤가 960리. 1000리가 400km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서울이잖아, 그죠? 우리 맨 뒷부대 서울 있을 때 맨 앞부대는 어디 부산쯤 가 있는 거야. 어마어마한 거. 이걸 상세하게 묘사해놨어요. 그러니까 뻥이 아니었다는 거지. 1차 때는 뭐 기후가 안 좋아서 그건 다 뻥인 거죠. 그죠? 지들이 져서 갔을 거고 2차 때가 이게 어마어마하게 쳐들어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고구려 여기 요동 지방이 뭐가 있어요? 성들 있잖아. 아주 높고 험준한 성들이 있어. 이 성 요동성, 대감성, 신성, 뭐
많거든요. 우리가 아는 성 중에 또 유일하게 뭐야? 안시성이 있잖아. 근데 이 성을 단 하나도 돼요.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고구려 성들이 어때요? 워낙 험준하고 방어를 잘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30만. 그러니까 수양제가 너무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113만이 많다. 3,800이 무슨 의미입니까? 다 정예병, 김종국, 막 서장훈 이런 애들 온 게 아니겠지. 이윤석, 한민관, 임종훈 이런 애들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때? 알지? 그런 애들 특징이 뭔지 알아? 싸울 때는 비겁하고 먹을 때 용감한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뭐만 축내는 거야. 식량만 축내는 전문용어로 식충이 밥벌레라고 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보급에서 어마어마하게 어때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 왜요? 여기를 먹으면 어떡한다고요? 현지 조달이 원칙이라 했잖아요. 옛날 전쟁은. 성을 먹어야지 어떡한다고요? 거기에 뭐야? 식량, 그리고 뭐야? 약탈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병사들이 버프 받아서 더 가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당나라는 다르지. 당나라가 쳐서 요동성이 함락돼. 왜 요동성이었어? 요동지방이 넘버원 성이어서 요동성이란 말이야. 그 요동성에는 식량만 50만 석이 있었어. 당태종은 그거 먹으니까 짱깨들이 굶질 않는다고. 그걸로 충분한 식량을 사오면서 충분히 이게 원래 수나라도 원래 그랬잖아요. 전략이란 말이야. 근데 하나석을 못 먹으니까 계속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요? 가져다 먹어야 돼. 이게 심각한 문제야. 그러니까 보급품 조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백성들에게 어떻게 할까요? 수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때 얘기 안 했나? 수나라 사람들은 팔 하나 다리 하나 없는 장애인을 굉장히 부러워했다고. 장애가 있으면 전쟁에 도움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엄청나게 수탈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전쟁에서 결국은 이겨요, 져요. 지잖아요. 지고 살 수 있죠. 지고 다 물에 빠져 죽고 다 죽었잖아. 근데도 놀라운 거만 613년 또 한 번 전쟁이 일으키면 3차. 그 다음에 또 4차야. 이러니 수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겠죠. 각지에서 어때요?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들고 일하는 거야. 그 반란군이 막, 그러니까 수나라 이게 수양자한테 보급품 조달하는 양형갑 이런 애들부터 반란 일으켰으니까 말할 게 뭐 있겠어. 문제는 뭐냐면 이 반란군 중에서 이제 이연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연이라는 사람, 그 아들이 이세민이라는 사람이야. 얘네들이 이제 반란군을 진압을 하면서 다시 세력을 키워서 나라를 세워버린 거지.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이제? 당이라는 나라가 되는 거. 그래서 어쨌거나 요거 굉장히 중요하죠. 또 하나 요거 하나 됐고 요때 요거 열심히 싸워서 물리치잖아. 그럼 뭐야? 고구려 왕이 누군지 알아야 돼? 영양왕이야. 영양왕 외워야 돼? 이름부터 어때요? 싸움을 잘하게 생겼지. 영양왕. 그런데 영양왕이 죽죠. 수나라가 618년에 망하고 수나라가 618년, 589, 618년에 망하고 자 요거 외워야 돼. 요거는 외워야 돼. 618년 요 숫자는 좀 외워두면 좋겠어요. 여기 좋잖아? 그 다음 요때 들어선 나라는 누구야? 당이라는. 문제는 이때 영양왕이 죽는다는 거지. 그리고 누가 와야 되냐? 영류왕이 와야 되는데 이때 영류왕은 강경파다, 온건파다? 온건파입니다. 또 고구려 귀족들 입장에서 어때요? 기득권을 지켜야 될 귀족들 입장에서는 이미 중국이 어때요? 통일이 되어버렸다. 사실 봐봐. 요 반띵 통일했던 북이랑도 어때요? 고구려가 이긴다고 말할 수 없었잖아. 그래서 서로 그냥 리스펙트 하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사이가 좋지는 않았지만 서로 싸우지도 못했다고. 싸워보지도 못했다고. 근데 이게 전체를 다 통일했잖아. 그럼 현실적으로 어때요? 4천만 대 400만이야. 이거는 쉽지 않다라는 걸 귀족들은 잘 알고 있겠지. 그러니까 사람이 가진 게 많아지면 어때요? 진취적이 돼요? 보호적이 돼요? 보호적이 되잖아. 우리 봐봐. 굉장히 레디컬하잖아. 급진적이잖아. 가진 게 없으니까 급진적일 수 있어. 근데 가진 게 많은 사람이 보호적이 될 수밖에 없다니까. 귀족들은 어때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당나라 어때? 사이 좋게 지내자. 사이 좋게 지내자는 게 말이 좋아 사이 좋게 지내는 거지? 뭐 해야 돼? 사이 좋게 지내려면 어떻게 한쪽이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수나라와 싸워서 이긴 전쟁 기념탑. 수나라, 그러니까 당나라 사신이 온단 말이야. 근데 전쟁 승리 기념탑. 이걸 경관이라고 했거든. 이걸 당나라 애들이 보면 기분이 안 좋겠지. 어쨌거나 지네들이 죽은 거 아니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손으로 허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봉역도라 그래가지고 지도입니다. 이 지도가 얼마나 자세한지는 알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 봉역도를 그려가지고 당나라에게 갖다 바칩니다. 이건 뭐야? 당신은 구글 지도, 다음 스트리트뷰 이런 게 없을 때잖아. 그러니까 지도가 굉장히 귀할 때고 지도를 갖다 바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완전 개들이 뭐 하는 거하고 똑같아. 개들이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배를 보여주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지. 알죠? 개들이 배 안 보여주는 거 아시죠? 개 배 보기 힘들어요. 개가 이렇게 완전 뒤집어서 배를 보인다는 얘기는 뭐야? 완벽한 복종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친밀하고 완벽한 복종 관계 아니면 안 봤나?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는 그 전참시라고 알아요? 있어요. 그 이영자 나와가지고 거기 보면 박성광 매니저가 이제 나오는데 얘가 요새 되게 뜨는 애잖아.
걔가 이제 개를 안고 이렇게 했는데 그 개가 너무 좋아서 TV 잠깐 보다 밥 먹다가 이제 잠깐 봤는데 얘가 완전 뒤집어져가지고 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이러고 있더라고. 보고 아 쟤는 정말로 쟤랑 친하구나. 그게 왜냐면 우리 집에도 개가 있는데 얘는 배를 절대 안 보여. 얘는 포메라니안 얘가 원래 사냥개를 개량한 거거든요. 그냥 막 무조건 소리 지르고 막 짖고 막 떼쓰고 막 이거 잘하는데 막 이건 거 잘 안 하거든. 지가 소율이 제일 높아. 어쨌건 이거는 봉역도를 그래서 지도를 바친다는 건 걔가 완전 까지 있고 배 보여주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굴욕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 평화를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나 대단히 굴욕적이다. 그럼 고구려가 우리는 단일 세계가 보면 안 되겠지. 이걸 추구하는 노선의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어때요? 고구려의 전통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세상의 중심인데 왜냐면 고구려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 우리가 뭐 하늘의 자손이잖아. 무슨 의식이다? 천손. 하늘의 자손이잖아. 천재 아들 해모수가 주몽 이렇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저 오랑캐 돌아. 그러니까 신라를 뭐라 했어? 동이 매금이라고 할 정도로 세상의 중심이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다고요? 연개소문씨였다라는 거죠. 자, 좋게 보면 연개소문씨는 뭐라고요? 자주적 인간인 거고요. 나쁘게 말하면 뭘까요? 나쁘게 말하면 자기가 권력을 잡기 위한 명분, 쿠데타의 명분으로 삼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그러니까 신채호 쌤은 개소문을 긍정적으로 볼까 부정적으로 볼까? 당연히 긍정적으로 보겠지. 왜? 신채호 선생님이 살던 시대는 어때요? 우리가 일본의 나라를 어때요? 망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무슨 상을 강조해야 돼요? 자주성 강조해야 돼요. 힘세고 크다고 어떻게 하는데 우리가 꾸릴 수 없잖아요. 끝까지 싸우자 이거잖아. 그래서 누굴 강조한다? 묘청. 또 누구야? 개소문. 이런 사람을 신청은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는 이게 시대적인 상황이 그랬던 거고 지나놓고 보면 어때요? 결국 어때요? 고구려는 어떻게 했어? 망했잖아.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는 거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개소문이 그렇게 뛰어나고 능력이 있었다면 어떻게 지가 죽자마자 개소문이 665년에 죽거든요. 3년 후에 나라가 망해요. 이거 뭐예요? 대표적으로 그런 나라 아니에요? 독재자는 자신의 카리스마 이런 거로 이제 국가를 통치하지만 그 카리스마가 무너지는 순간 어때요? 이게 국가 시스템이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 철저히 개인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면 그 개인이 어때요? 죽거나 갑자기 다치거나 권력에서 빼앗기는 순간 체제가 무너져 버려요. 대표적인 나라가 고구려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체제가 무너진 거지. 어쨌거나. 근데 그 불완전한 시스템이 아니라 이제 자기 개인 권력을 의지하려면 뭐가 필요한가? 쿠데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한가? 명분이 필요한가? 그때 명분은 사람들 때, 그러니까 좀 이런 말 하면 뭐하지만 제가 볼 때 개소문 씨는 파퓰리즘, 대중선동 이런 걸 대단히 잘하는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고구려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의식이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기뻤겠어. 수나라 같은 큰 나라 같아요. 고구려 쳐들어갔다가 어때요? 실패한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때요? 망해버렸잖아. 결국 수나라는 고구려 때문에 망한 거랑 마찬가지니까 부심 같은 게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근데 개소문은 그걸 자극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개소문 어디 나와 있냐면 다음 페이지 78쪽 보세요. 78쪽 날개 보세요. 동부대인 대대로가 사망하자. 그 아들인 그가 마땅히 그 뒤를 이해할 것이지만 동부대인은 뭐야? 동부, 서부, 남부, 북부 또는 상부 이랬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내부 또는 중부라고 했겠지. 그럼 뭐라고? 중앙은 어떻게 했다고? 오부 체제라고 오부. 이걸 보여주는 이런 걸 통해서도 알 수 있으니까 동쪽은 이스트야 이스트. 또 다른 기록엔 서부라고도 나와.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동부대인이야. 이게 외우면 안 돼? 다른 사람이 서부라고도 나온다니까. 동부대인 대대로가 사망하자. 대대로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이제 3년마다 뭐한다? 선출한다. 세습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연임도 가능하고 세습도 가능하다 그랬잖아. 아들이 마땅히 그를 뒤이어지면 나라 사람들이 이때 말하는 나라 사람들 누구겠어? 재수생이겠어? 공시생이겠어? 아니라고. 이때 말하는 나라 사람들 누구겠어? 귀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라 사람 뭐냐면 국인이라고. 원사람은 국인이라는 말인데 이때 말하는 국인은 귀족들을 말하는 겁니다. 성품이 잔인하고 포악하다 하여 미워하기 때문에 뒤를 잇지 못하게 되었다. 그가 머리를 조아리며 여러 사람들에게 사죄하고 지기를 임시로 맡기를 청하면서 만약 옳지 않은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폐하에도 후회하지 않겠다고 해서 불쌍히 마침내 그 지기에 오를 걸 설악했다. 뭔 소리야? 이건 이 사료는 뭐야? 그라고 해놓잖아. 그지? 그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아닌 것은 이렇게 기출문제 나온 적이 있단 말이야. 이게 누구란 걸 알아야 돼? 개소문씨란 걸 알아야 돼. 첫 번째 알아야 돼. 두 번째, 그가 귀족들과 뭐 했다니까? 갈등 관계였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귀족들과 갈등 관계 속에서 자기가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 귀족들을 뭐 하는 거야? 죽이는 거야.
그 귀족들 권력의 정점이 누구야? 당시 왕이었겠지. 왕과 귀족들 다 죽이는 거지. 이게 뭐야? 쿠데타로 권력 잡은다. 그럼 쿠데타로 권력 잡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외 관계를, 친선 관계를 하면 안 되겠지. 평화로우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주변과 해야 돼요? 갈등을 조정해야 돼. 주변과 갈등이 돼야지 어떻게 한다고? 외부와의 내부적으로 어떻게 한다? 생각해봐. 왕을 죽이고, 귀족들 다 때려 죽이고, 왕은 쿠데타를 일으킨 게 영계소문이야. 그러면 외부적으로 갈등을 조장해야지 어떻게 될까? 자기 권력을 어때요? 유지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독재자들이 이런 걸 잘하잖아. 그래서 당나라 들어섰다는 거, 당나라 들어선 다음에 우리 고구려는 둘로 쪼개졌다는 거. 무슨 파, 무슨 파? 강경파와 온건파로 쪼개졌고, 당시 왕이었던 영유왕과 귀족들은 무슨 파였다? 온건파였다. 그래서 봐봐, 당과 교류한다 그랬잖아. 그리고 공식적으로 요 무렵에 이제 뭐가 들어와? 도교 이런 것도 들어오고 도사 파견되고 막 이런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 고구려는 또 다른 길을 됐다 그래서 당나라하고 싸워야 될지도 모른단 말이지. 그래서 뭐 쌓았어? 천리장성. 중요합니다. 631년 시작해서 647년 완공합니다. 그러니까 쌓기 시작한 사람은 영무, 류왕이고요. 완공된 건 보장왕 때입니다. 자, 요거 이제 결국 개소문의 행적은 완벽하지 않거든요. 일단 결국 어때요? 밀려나게 되죠, 개소문이. 그래서 요 천리장성 수축하는 걸 감독하면서 요동 지역의 군사력을 장악했고, 그리고 뭐해서 642년에 쿠데타로 권력을 잡잖아요.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 보장왕입니다. 즉위 642년 영유왕을 살해하고 권력을 장악한 우리 개소문씨 수제로 왕위에 올랐다라는 거죠. 고위의 영양왕에서 유기백권 정리해서 신지보건 누구야? 이문질이지. 알아야 되지. 그 다음에 해자라든가 담증 1번파 이것도 중요합니다. 해자, 담증. 특히 해자는 1번 누구? 쇼토쿠 태자의 뭐가 됐다? 스승이 되었다라고 알려졌죠. 그죠? 담증은 뭐야? 호류사, 금당, 벽화를 남긴 것으로 유명하죠. 자, 642년 다시 보장왕 외교정책. 우리 개소문의 주장으로 당의 요청에서 뭐한다? 도사를 중요합니다. 우리 개소문은요. 도사는 무슨 교과 관련될까? 도교겠지. 도교를 일부러 어때? 도교를 장려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개소문이 대부분 알아. 당시 왕과 귀족들은 어때요? 당연히 뭐야? 불교지. 372년 전진에서 순도에서 전래된 불교. 이미 봐봐요. 거의 300년 가까이 됐지. 그러니까 이 불교 세력이잖아. 근데 개소문은 어떻게 해? 왕과 귀족과 지금 대립관계지. 그럼 기존 세력을 억누르려면 어때요? 사상을 어떻게 한다? 새로운 사상으로. 그게 뭐라고요? 도교입니다. 그래서 도교를 의식적으로 일부러 장려하는 거야. 그럼 기존의 불교 세력은 개소문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하지. 봐봐. 개소문을 봐요. 기존의 기득권 세력거든. 이렇게 계속 갈등 관계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세력을 키우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열받은데요. 보덕이라는 사람이. 결국 백제로 만명해서 도교에 대항하기 위해서 열받아서 뭐라고요? 열반종. 그죠?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보덕은 백제로 만명해서 뭐였다? 열반종 개창했다. 열반종. 그 다음에 대당 강경치입니다. 스스로 대망리지. 망리지는 또 뭐야? 요즘 말로 뭘까? 비상대책위원장 뭐 이런 거. 왜? 그러니까 비상 상황에서 모든 권한을 가진 사람을 망리지. 그러니까 우리 현대사에 따지면 박정희가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뭐야?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으로서 통치하잖아. 전두환은 뭐야? 12.12 군사 쿠데타에서 그 다음에 5월달에 80년 5월달에 광주를 피로 물들인 다음 진압한 다음에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요런 원래는 뭐야? 국상이라고 했던 경나죠. 을파소가 대표적인 국상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대로. 근데 이제 뭐라고 이제 호칭이 뭐야? 망리지. 그리고 망리지 앞에 한자 더 붙여서 뭐야? 대망리지. 이거 이제 비상시에 모든 권한을 초월해서 스스로 대망리지로 연계소문에 대당 강경책을 추진합니다. 그랬다가 이제 싸움이 난 게 645년 그 유명한 뭐야? 안시성 전투. 영화로도 봤고 양만춘 우리 조인성 오빠 보셨어요? 아직도 안 봤어? 봤어? 재밌지? 화면이 작은 걸로 보니까 재미없지. 동생이랑 봤어. 그러니까 극장 가서 잘했어. 재밌지 않나요? 네. 그러나 연계소문 사후에 지배층의 분열이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지배층의 분열. 구체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어차피 뒤에 나올 텐데. 지배층의 분열 누구야? 우리 개소문 아들이 셋이나 있었어요. 남생이, 남건이, 남산이 이렇게 했는데 얘네 둘이 편을 먹은 거야. 근데 대망리지 자리 누구한테 갔겠어? 큰아들이 갔겠지. 남생이한테 갔겠지.
그래서 남생이가 이제 요동지역을 이제 시찰을 하는 거지. 그럼 당나라하고 이제 갈등 관계니까. 그래서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성문을 닫아 그러고 안 들여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당나라로 망명합니다. 그래서 고구려 당나라를 쳐들어올 때 같이 쳐들어오는 거야. 그거 영화 있는데 평양성이라는 영화 있어요. 보면 나와요. 그 이준익 감독님이 만드신 영화인데 재밌습니다. 또 연결성에 동생이 있어. 동생 연정토라고. 이 형은 어디로 망명합니까? 신라로 망명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디로 간다고요? 당으로.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얘는 당으로, 얘는 뭐야? 신라로. 이 지배층의 내분이죠. 고구려라는 나라 이렇게 허망하게 망할 나라가 아니잖아. 이렇게 시스템만 잘 갖춰져 있으면. 그러니까 그 영화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 개소문식 쿠데타 했을 때 양만춘 장군은 어떻게 했다고요? 찬성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 반대했더니 양만춘만 있었지 않았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 고구려라는 나라의 힘을 하나로 모으지 못한 거지, 개소문씨는. 쿠데타로 권력을 잡아서 자기 일족들이 권력을 잡은 건 좋았지만 고구려 전체를 완전히 장악하지는 못했던 걸로 보여지고 그 개소문에는 절대 권력 665년에 죽었죠. 죽고 나니까 이제 이런 이제 갈등이 생기고 고구려가 아무리 크면 뭐 할까? 내분으로 우리 고조선 멸망할 때도 보셨잖아요. 뭐로 무너져? 내분으로 무너져. 백제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 부흥운동 처음에는 좀 잘 되죠. 하지만 결국 어때요? 내분으로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때요? 멸망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따가 보기로 할게요. 자, 그 무렵 이제 7세기 이제 백제는 누구야? 무왕입니다. 무왕은 뭐로 유명하죠? 서동으로도 유명한 사람이죠. 옛날에 서동요라는 드라마도 있었어요. 폭망했어요. 예. 최근에 케이블에 하는 거 제가 잠깐 봤는데 와, 폭망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정말 제작비를 안 들였더라고요. 자, 우리 중학생 딸이 그거 보다가 어쩜 저렇게 여주가 연기를 저렇게 못할 수가 있냐고. 차라리 몸종이 더 훨씬 더 연기를 잘한다고 이러면서 욕을 하면서 봤던 기억이 나요. 자, 무왕 외우셔야 됩니다. 미륵사, 익산의 미륵사 외우셔야 됩니다. 익산으로 이 사람은 천도를 추진했죠. 예. 익산 미륵사는 뭐 생각나야 돼요? 미륵사지 석탑이 생각나야 돼요. 여기 우리나라 국보 11호 아닙니까? 미륵사는요, 얘기했잖아. 뭐가 부러워서. 어느 게 부러워서 만든 거라고 그랬어? 아, 했는데, 신라 진흥왕, 신라가 이때 잘 나가고 있잖아, 지금. 내가 언제 했냐면, 삼국의 대표적인 건축물, 문화사, 뒤에 가면 또 할 거니까, 5세기는 장수왕이 평양을 옮기면서 뭐? 안악궁 나왔으니까 얘기를 할까? 맨 위에 그 평원왕 보세요. 그 페이지 맨 위에 평원왕 찾았어요? 이 평원왕 때 안악궁에서 한번 옮겨요. 어디로 옮깁니까? 장안성으로 옮깁니다. 그 장안성이 오늘날 현 평양시가지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고구려는 원래 양성체제라고 했던 게 기억나요? 그래서 국내성이 있으면 이게 평지성이고 뭐가 있어? 환도, 산성이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평양성으로 옮겼을 때 마찬가지겠지. 뭐가 있어요? 안악궁이 있으면 근처에 뭐가 있어요? 대성산성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개를 통합을 한 거야. 평지성과 산성체제를 통합한 거야. 그게 뭐라고요? 장안성. 그래서 오늘날 평양 시내는 뭐라고요? 장안성. 그러니까 고구려가 망할 때, 마지막 망할 때는 어디라고요? 장안성이. 여기로 옮긴 사람이 누구라고요? 평원왕이. 평강원. 이 공간 문제, 수도 문제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최근에 기출문제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익혀두셔야 됩니다. 수도 공부할 때마다 제일 짜증나는 나라가 발해고요. 제일 고마운 나라가 신라죠. 신라는 안 움직이니까. 신라는 딱 하나 있죠. 신문왕이 달구벌로 천도 시도했으나 뭐했다? 실패했다. 얼마나 고마워.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없는데 고구려 같은 경우는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맨 초기는 무슨 산성? 졸본 기억나잖아, 그지? 거기는 무슨 산성으로 보는 거야? 오녀산성, 그지? 그래서 오녀산성, 요런 거는 요 하나의 주제로 이 하나의 주제가 이제 논문거리가 되는 거고, 그건 하나의 논문거리면 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나왔으니까 얘기했고, 육생이 신라는 뭐라고요? 진흥왕이 만들었던 뭐야? 황룡사고. 조심해야 될 거. 황룡사, 구축 목탑은 누구야? 선덕여왕이고. 그죠? 예. 그 다음에 7세기 백제무왕은 기존에 없던 양식이죠. 삼탑 삼금당. 그러니까 부처를 모시는 불당이 3개나 있는 거야. 그리고 탑이 몇 개야? 3개나 있는 거야. 그 중에 가운데는 목탑이 있었어요. 그리고 좌우에 뭐가 있는 거야? 석탑이 있는 거야. 목탑 당연히 불타 없어졌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동탑 완전 무너지고 없었어요. 흔적조차 없으니까 문제가 안 돼. 문제는 서탑이야. 쓰러져 가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남아있는 거잖아. 그 일본 놈들이 뭐 했었어? 시멘트 이렇게 발라놨잖아. 이거 보건공사에서 최근에 복원이 완성됐어요. 그래서 7층짜리로 완성했어요. 왜냐하면 몇 층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남아있는 층수만 가지고 완성했어요. 이게 뭐야?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에요. 중요합니다. 어디라고요? 익산 미륵사지 석탑. 그리고 또 하나 관륵이라는 승려를 일본에 파견합니다. 관륵 아셔야 됩니다. 익산을 천도 추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왕의 아들이 누굽니까? 의자왕이죠. 효성과 우회계법 해동 증자로 불렸다. 윤충으로 하여금 신라 대야성을 공격한다. 와우, 중요하죠. 윤충 장군 대야성, 성주 김품석, 김춘추의 사위 사망. 신라는 당성 공격한다. 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642년은 삼국 통일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642년에 저 위쪽 고구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지. 연개소문의 쿠데타로 우리 개소문시의 쿠데타 연개소문이 집권하는 큰 사건이 벌어져요. 이게 왜 중요하죠? 이거 이후에 어떻게 한다고요? 대당 무슨 책이야? 강경책이 벌어지니까. 동아시아 질서가 이제 경랑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요. 신라와 백제 사이에 엄청난 중요한 사건.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대야성 전투라. 자, 대야성이 오늘 어디야? 경상남도 합천입니다. 경상남도 합천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경상남도 합천이 여기쯤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에 먹히면 경주, 금성까지 큰 강이나 큰 산이 없어요. 예를 들면 소백산맥이라든가 큰 게 없기 때문에 이거 어때요? 그냥 굉장히 신라 수도 자체가 위험해지면 굉장히 위험한.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신라 최고의 집안에가 가서 다스리고 있는 거야. 그게 누구라고요? 김품석이에요. 자, 내가 두서울피 쓰더라도 여러분은 알아서 잘 쓰세요. 김품석의 부인이 고타소인데 고타소의 아빠가 김춘추야. 그럼 김춘추의 부인 고타소의 엄마는 누구냐면 문희야. 그럼 문희는 누구냐면 김유신의 동생이야. 난 이런 얘기 하기가 싫은 게 경주 애들이 이거 제가 경주 출신이야. 경주 애들이 이거 초딩들 유치원생 다 알아요. 어릴 때부터 집에서 할아버지한테 듣고 학교 가면 유치원 가면 유치원 선생님한테 듣고 초등학교 가면 초등학교 선생님 학년 선생님마다 다 1학년 때 듣고 2학년 때 듣고 아 좀 지겨워요. 좀 그만 좀 하세요. 라고 할 정도 다 아는데 다른 지역 친구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평택 이런 건 얘기 안 하잖아요. 그치? 김유신 동생이 보희하고 문희가 있는데 언니가 보희였는데 어느 날 밤 꿈을 꿨다고. 그래서 서쪽 산 선도산에 올라가서 쉬를 했는데 이게 멈추질 않는 거지. 그래서 경주 시내가 싹 잠길 만큼 시를 쌌다는 거야. 창피해서 오빠한테는 말 못하고 누구한테? 동서한테 얘기하니까 동생이 어떻게 한다? 언니 그 꿈 나한테 팔아 이래가지고 지가 아끼는 중국제 비단 다 주고 그 꿈을 샀다는 거지. 이거 굉장히 돼요. 중요한 이야기잖아. 그래서 영화 도둑들에도 나온 거야. 이 도둑들이란 영화에서 도둑질 안 봤어? 거기 보면 10덩검 아줌마가 애니콜 꿈을 사잖아. 그래서 그 홍콩 가서 어떻게 됐어? 죽잖아. 그 아줌마가 죽고 애니콜을 살잖아. 그러니까 그런 설정이 어디서 나왔겠어? 이거 다 역사적 배경이 있는 거거든. 나는 그거 보면서 딱 그 생각 나는데 직업병인가? 어쨌거나. 자, 그래서 김유신이랑 김춘추하고 둘이 뭐 하다가 둘이 친구니까 축구 이거 하다가 일부러 어때요? 옷을 밟아서 옷을 찢어버린 거지. 그래서 동생한테 꿰매달라고 했는데 큰 동생한테 먼저 부탁하니까 외간 남자로서 꿰맬 수 없다고 거부를 해서 둘째 동생이 오빠 내가 결국 꿰매준 거지. 그래서 둘이 어때요? 눈이 맞아가지고 배가 불러오는 거지. 문제는 이 아저씨가 부인이 있어요. 부인이 있어. 나이 차이 많이 나. 그래서 어떻게 해? 김춘추는 어때요? 그냥 막말하면 그냥
쌩 깔려고 했어. 근데 김유신은 어떻게 해야 돼? 이걸로 어떻게 해? 반드시 김춘추를 자기 편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때가 언제냐? 선덕여왕 시절이야. 날이 좋은 날이야. 선덕여왕이 행차하는 날이거든. 집안에 장작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불을 질러버린 거야. 선덕여왕 행차하려고 보니까 김유신 집에 불난 거야. 너 왜 그러니? 그러니까 신하들이었대. 얘기를 했을까 안 했을까? 신하들 네 내용을 알까 모를까? 왜 몰라? 스포츠 연예신라, 썬데이 신라, 디스패치 신라 이런 데 보면 다 나와 있거든. 김유신 동생 뱃속에 아빠는 누구일까? 뭐 K씨, P씨 뭐 이런 다 나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어때? 선덕이 김춘추를 불러가지고 야 빨리 가서 구해줘. 이래가지고 둘이 결혼하게 됐다. 라는 이야기가 지금도 전해지는데 그럼 진짜일 수도 있고 뻥일 수도 있고 중요한 거 아니고 중요한 건 뭐라고? 두 세력의 결합이 그만큼 역사적으로 의의가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이 귀하게 태어난 아이가 불타 죽을 뻔하고 태어난 아이가 곧 탔어요. 엄청 아꼈지 김춘추가. 원래 늦둥이가 귀하잖아. 저도 얘가 셋인데 막내가 제일 이쁘다니까. 우리 큰딸은 내가 이제 안으면 이렇게 막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지는 말을 안 하는데 거리감이 있어 벌써. 그러니까 되게 고마워. 왜냐하면 이게 이 정서적으로 독립을 해 나가는 거거든. 이게 사춘기가 되면 이제 내가 생기는 거야. 자아가 생기는 거야. 자아가 생긴다. 사춘기라는 게 그런 거거든. 자아가 생기면서 이제 내가 아빠의 소유물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내 생각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 이제 거리감이 생기는 게 정말 다행이야. 근데 우리 막내는 아직 그런 게 없거든. 아빠가 안 하면 막 찰떡이거든. 그러니까 아직 애기니까. 그러니까 그 이쁜 애기를 이 새끼한테 결혼시켰는데 이 쓰레기야 쓰레기. 이 새끼가 진골이지 당연히. 자기 부하 중에 거밀이라고 있었는데 그 거밀의 부인이 너무 예쁜 거야. 그걸 빼앗은 거야 이 나쁜 새끼가. 그러니까 거밀이 빡이 치지 않겠습니까? 윤충하고 싸바싸바 해가지고 어때? 성문을 활짝 열어버린 거야. 이래가지고 어떻게 한다? 포로로 잡힌 거지.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다 죽임. 이거는 김춘추의 딸이 죽었다. 김유신의 조카가 죽었다. 단순히 그 문제가 아니라 했잖아. 이거는 김춘추, 김유신 집안이 당시가 선덕 여왕이니까 무슨 말이야? 선덕이 여왕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선골 남자가 끝났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다음에 진덕이 있지만 진검다리 진덕이 완충지사 있긴 하지만 결국은 누가 왕이 될 수밖에 없어? 진골 출신이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차기 대권에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 누구야? 김춘추란 말이야. 김춘추를 가장 서포팅 해주는 애가 누구야? 김유신이야. 그 얘네 집안에도 또 엄청난 위기란 말이지. 그럼 이거 누가 극복해야 돼? 얘네들이 극복해야 돼. 방법이 누구한테 맡길 수가 없어. 그래서 김유신 군대 입고 나가는 거야.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고. 김춘추는 어떻게 한다고요? 목숨 걸고 돼요? 달려가는 거 어디로? 고구려로 달려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 보정한테 무릎 꿇고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이때 이제 실권자 연계 소문이지. 뭐라고 말하는 거야? 아산만에서 중령 이북의 땅을 다 돌려주면 도와주겠다. 이거 뭔 소리야? 한강유역을 다 내놓으러 토하란 얘기 아니에요. 김춘추가 말해. 제가 왕이 아니어서 결정을 못하면 라고 말하니까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지. 하지만 어떻게 결국 어때요? 김춘추가 뇌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약속하고 풀려나는 거지. 풀려나니까 메롱 그러고 이제 와버리는 거지. 여기서 나오는 게 그 유명한 뭐야? 토끼전. 아이 간을 말려놓고 왔다. 뭐 이런 원본 설화가 됐다라고 알려졌어요. 그리고 김춘추는 어디로 달려가? 선택의 여지 없지 이제. 어디로 달려가는 거야? 중국. 당나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나라로 달려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파격적인 조건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 급하니까. 그래서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만 우리 주시면요. 나머지 형 다 드세요. 뭐 이런 대신 뭐 한다 이제? 당나라 뭐 한다고요? 모든 걸 다 받아들인다. 라는 거죠. 그게 무슨 여왕 시절이야? 진덕여왕 때거든요. 봅시다. 그래서 의자왕은 윤충으로 하여금 신라 대야성을 공격하게 했고 아마도 이 무렵에 계백 장군도 있었을 거다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성주 김품석은 사망하고 자 이때 이제 신라의 어디까지 공격한다? 당항성까지 공격합니다. 신라의 당항성까지 공격하지만 결국 어때요? 철수할 수밖에 없죠. 당나라와 신라가 반격하니까 이것도 이미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익혀두셔야 됩니다. 자 귀족세력 숙청하고요. 사택지적비 요거 알아줘야 돼. 사택지적비 뒤에 나옵니다. 사택지적은 사람 이름인 거죠. 그죠? 기록을 보면 대좌평-벼슬에 따라 나와서 대좌평. 대좌평이 뭐겠어? 상좌평이겠지. 근데 이 사람이 뭐 했다고요? 나이가 들은 다음에 뭐 했다? 상좌평까지 해서 막 최고로 올라가는 왕 말고는 다 해본 거 아니야. 근데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고 그러니까 뭐야? 도교적 세계관이지. 하지만 뭐 했다? 실제로 한 건 뭐다? 불당을 지었다. 그래서 도교 플러스 불교. 멸망나당해갖고 공격을 멸망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뭘까요? 뻔하지. 뭐가 나오겠어? 부흥운동이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신라. 신라는 이제 5세기 말 6세기가 누구다? 6세기 말 7세기 초가 누구다? 진평왕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을 겁니다. 진평왕은 사실은 누굴 몰아내고 왕이 됐을 가능성이 많아?
삼촌을 몰아내고 왕이 될 가능성이 많아. 무슨 왕이야? 진지왕. 진지왕 기억나지? 진흥왕 다음에 누구라 했어? 진지왕. 동륜 말고 사륜. 둘째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지? 근데 왕 된 지 4년 만에 정치가 음란하다고 해서 쫓겨났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했습니다. 그죠? 예, 기억날 겁니다. 그러니까 진평은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오래 살아야 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절대로 돼요. 다른 세력이 빼앗기면 안 되고 자기 집안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데 뭐 아들이 없다 그랬잖아. 그래서 무슨 개념을 만들어냈을 거다? 성골 개념을 만들어냈을 거다. 그래서 무슨 썰을 주장한다? 진종설. 기억나죠? 그죠? 예, 얘기했습니다. 관제 정비합니다. 위화부, 조부, 예부, 영객불 다 만들었고요. 체제가 완비되고요. 연호, 건복이라는 연호도 만들고요. 자, 호국불교. 자, 세수곡의 원광 외우셔야 됩니다. 화랑도 먼저 만들어지겠지. 화랑도가 먼저 만들어진 게 언제야? 진흥왕 때잖아. 근데 진제왕은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 금방 음란하고 금방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화랑들을 지켜야 될 세수고기는 누구다? 진평왕이다. 원광. 그 다음에 걸사표도 누구다? 원광이다. 수나라에게 뭐한다? 고구려를 좀 공격해주라고 하는 게 뭐야? 걸사표예요. 걸사표가 뭔지 왼쪽에 나와있죠. 608년. 신라 승려 원광이 수나라의 군사를 청하기 위해 쓴 글이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가운데쯤 원광은 자기가 살려고 남을 멸하는 것은 승려로 살 일이 아니지만 저는 대왕의 나라에서 대왕의 수초를 먹으면서 감히 명예를 쫓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글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수나라 양제를 마지막에 100만 대군을 돌아서 610년에 고구려를 침략하였다고 알려진 게 바로 걸사표입니다. 외우셔야 돼. 승려가 뭐야? 사람을 죽여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거 무슨 불교? 호국불교의 성격을 보여주는 겁니다. 외워야 돼. 세속옥에도 걸사표도 다 원광이고 다 뭐다? 호국불교. 왕은 무슨 왕태다? 진평왕태다. 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세속옥이 중 살생유택은 사람 죽이라는 얘기야. 죽이지 말라는 얘기야. 죽이긴 죽이되 뭐라고요? 가려서 죽이라는 얘기야. 부처님은 뭐라 그랬어? 불살생이라고 했다니까. 부처님이 언제 살생유택 그랬어? 불살생이라고 했지. 무슨 차이인지 아셔야 됩니다. 호국불교고요. 그 다음에 진종선, 왕종, 석가모니 종족의 환생이다. 원래 불교는 뭐야? 계속 어떻게 윤회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신라의 김씨 왕족은 석가모니 집안이 환생한 거다라고 우기는 거야. 그래서 그 권위를 위해서 무슨 걸 하는 거야? 왕권을 강화할 목적이었지. 그 다음에 이제 선덕이죠. 대당외교. 대학신 전투 이후에 김춘추를 고구려 파견해서 도움을 요청했으나 실패했고, 결국 당이 고을 요청할 수밖에 없고 불교문 천문, 황룡사, 구축, 목탑 외워야 됩니다. 누구의 권이다? 자장이다. 자장. 백제, 아비지. 신라는 그걸 만들 기술이 안 됐기 때문에 백제, 아비지라는 사람을 초청해서 만들었습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황사도 만들었어요. 분황사. 그 다음에 첨성대 외우셔야 됩니다. 7급에서는 영묘사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선덕과 진덕 사이에 누가 나온가? 상대등, 비담. 일명 남길의 난이라고 하죠. 그죠? 상대등, 비담의 난이 있었어요. 이때 이제 알잖아. 그 유명한 김유신이 연을 상했다. 그 유명한 얘기 알죠? 아군 진영으로 뭐가 떨어진 거야? 정부군 진영으로 별똥별이 떨어진 거지. 그래서 김유신이 뭐 큰 연을 밤에 만들어가지고 하늘로 올리면서 그 연이 떨어져, 그게 별똥별이 떨어졌을 때 선덕이 죽었을지도 모르지. 학계설은 두 가지가 있잖아. 선덕이 죽은 다음에 반란 일으킨 건지, 선덕이 병석에 누워져가지고 이제 비담이 반란 일으켜서 선덕이 더 열받아서 죽었는지 그건 모르는 거라 그랬어. 그러니까 선덕에서 진덕으로 권력이 교체된 시기에 뭐야? 상대등 비담이 반란 일으켰고, 이걸 김유신이 진압을 했는데 연을 상했다. 그 다음에 진덕 죽이했고, 대당 외교, 김춘추를 방해해서 나당동맹 중요합니다. 648년 나당동맹이고요. 자, 태평송 외웁니다. 왼쪽에 나와있죠. 신라 전대왕이 진덕의 당나라 고종이 보낸 한시로서 당나라의 태평성대 기원한 내용이다. 대당 외교에서는 당의 환심을 위해서 한마디로 오빠 최고 이렇게 보내는 거고요. 하나 더 중국식 복제. 중국식 복제 이걸 뭐라고 할까? 우리 중국을 뭐라고 그래? 한족 그런 날 했잖아. 한화. 네가 좋아하는 한화. 우리 하늘이 좋아하는 한화. 한화? 그럼 오렌지인가? 아닌데 한화 정책. 근데 이 한화 정책을 이렇게만 외우는 사람들은요, 분명히 진덕 한화 정책 맞지? 근데 나중에 뭐야? 경덕왕도 뭐야? 경덕왕도 한화야. 관직과 지명 이런 것도요. 중국식으로 바꾸잖아요. 그것도 한화 정책이에요.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도 당의 연호도 채택했다. 봐봐. 그 전까지 봐봐. 법화왕이 건은 썼잖아. 그 다음 봐봐. 진평왕도 뭐야? 건복 이런 연을 썼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 이제 당나라는 쓰겠다는 얘기야. 그리고 중국식 옷도 어떻게 하나? 공복도 당나라식. 그러니까 완전 우리가 어때요? 당나라에 무릎을 꿇는 아주 굴욕적인 겁니다. 제발 도와주시면 우리가 다 해드릴게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저 중요한 거 관제정비. 품주를 뭐야? 집사부와 창부. 품주는 누가 만들었다? 진흥왕 기억나죠? 그죠? 자, 품주는 진흥왕이 만들었는데 이걸 집사부와 창부로 개편했다. 그리고 이방부, 사법부도 설치했다. 자,
77쪽 보면 누구의 전사? 온달의 전사 나와 있어. 온달은 언제? 영양왕 즉위하는 해. 온달이 출전했다가 전사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이게 590년입니다. 그 다음에 대야성 전투, 그 다음에 안시성 전투, 그 다음에 나당동맹.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요거 이제 중요한 건 정리가 다 됐어요. 이제 거의 다 정리가 됐으니까 이제 뭐만 남은 거냐면 사실은 통일하는 과정하고 뭐만 남았냐면 부흥운동. 여기서 또 시험에 최근에 나와요. 2018년에도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 설명을 다시 한번 하고 우리 책 보고 정리하고 남북국 갈게요.